그런 일본이 미국을 침략한다, 미국을 공격한다는 얘기는 자살행위죠. 한마디로 미치지 않고서야 일본은 절대 미국을 침략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방심하고 있는 미국 국민들에게 이승만 대통령이 말한 것입니다. 일본은 반드시 침략한다. 왜? 제정신이 아니니까. 미친 놈들이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광복을 하듯 정의가 우뚝 솟길 바라는 저스티스 채널의 미스터 정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위대한 독립운동가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특이한 이력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대통령을 지내신 훌륭한 독립운동가입니다. 이승만은 어려운 상황에서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힘썼고 혼란에 빠진 전국을 안정시켰던 대한민국의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도 사람에게 많은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많은 억울한 사람이 죽기도 했고 나름대로 사리사욕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분명한 우리나라의 위대한 독립운동가이고 독립과 애국에서만큼은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승만을 민족 분열의 원흉으로 비판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친일파라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승만에 대한 비판은 도를 넘었습니다. 도를 넘어서 정당한 도를 땅에 떨어뜨리고 도를 발로 짓밟는 그런 어리석고 무지한 비판이 행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지한 비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요? 왜 도를 지키지 못하고 도를 땅에 밟고 짓밟는 것일까요? 그들이 친일파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을 제가 살펴봤을 때 그들의 생각은 너무나도 경직되어 있고 무지함을 느꼈습니다. 대표적인 이승만 비판을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 국민들과 사이좋게 지내길 바라지 나는 일본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독립운동가의 자세인가? 한번 반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반공을 주장하는 국가였고 또한 아주 극렬한 반공주의자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반공주의자들한테 북한이 우리의 적이라고 물어본다면 과연 몇 명이나 북한이 우리의 적이라고 말할까요? 우리의 적이 북한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 그 정도 상식은 있기 때문이죠. 북한이 우리의 적이면은 북한 국민들도 우리의 적이고 북한 국민들이 우리의 적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적을 처단해서 단 한 명도 살려주지 말고 모두 척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적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반공주의자도 북한이 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적은 북한도 북한 국민도 아니고 그 북한을 억압하고 압제하는 저 더러운 북한 괴뢰 정권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처단하여 고통받고 있는, 억압받고 있는 북한 국민들을 구하고 북한을 구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반공을 외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상식이죠. 일본과 친해지고 일본 국민과 친해지기 싫다. 왜? 일본 국민이 적이어서 그렇게 주장하게 되면 왜 지금 일본이랑 외교를 맺고 있고 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일본 관광객들을 살려보내는 거죠? 다 죽여서 씨를 말려야죠. 우리의 적이면은 어떤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지 못하도록 모든 일본 국민을 다 죽여 없애야죠. 일본이 적이라면 아예 존재 자체를 말살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건 말이 안 되죠. 애초에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적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핵심도 독립운동가가 싸운 대상도 일본이란 나라도 일본이란 국민도 아닌 당시 일본인들을 세뇌시키고 일본 국민들을 억압하고 있던 일본의 더러운 군국주의 정부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소양도 없이 그리고 두 번째로 여권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여권에 정확히 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으로 처음 입국할 때 당시 여권에 한국이 아니라 일본어로 되어 있었다. 아니 여권에 당당하게 한글을 쓸 수 있으면 당당히 조선이라고 쓸 수 있으면 왜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합니까? 조선으로 쓰고 싶어도 일본으로 써야 되니까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려는 거지. 그렇게 외국에 가서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 수 있다면
왜 우리가 독립을 하려고 노력합니까? 그냥 외국 나가서 살면 되는 거죠. 물론 다른 사람들은 호기 있게 조선이라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외교를 하려는 사람이 그냥 막노동하고 밥 벌어먹는 사람도 아니고 외교를 하려는 사람이 그런 면에 있어서 실수를 한다는 건 과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국가 공식 문서에서 그런 것을 지적한다.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실수한 걸 수도 있어요. 그냥 조선이라고 써도 되는 걸 조심하려고 괜히 절차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일본이라고 쓴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자존심을 내세우기 전에 국가의 현실을 생각하고 그런 행정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일본어로 쓰고 보다 독립운동에 매전한 것이 더 정상이고 무엇보다 그게 정말로 그렇게 떳떳한 행동이면 우린 독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꺼리낄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일본이라고 쓸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이 있기에 우리가 독립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대표적인 사례 세 번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세워서 운영하던 학교에 어떤 교사가 왔는데 교사가 입만 열면 친일 발언을 하고 한국 민족을 비유해가지고 그런 비하를 견디지 못한 수많은 학생들이 그 교사를 내쫓으라고 항의하고 여러 가지 심지어 교직원도 했다. 그런데 정작 이승만 박사는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학생들을 꾸짖고 그 교사를 두둔했다. 참 그러고 보면 참 그럴싸한 친일 행각입니다. 참 그럴싸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때 조선이란 나라도 없는 자기 나라도 없는 사람들을 누가 가르치러 오겠습니까? 어떤 교사가 좋아서 조선인들이라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오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도 그런 한심한 놈 고용하기 싫지만 그런 사람 말고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니 멀쩡하고 실력 있는 교사가 왜 미쳤다고 조선인들 가르치러 오겠습니까? 물론 아주 마음이 바다 같고 천사 같은 사람이라서 그런 사람 올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존재할 수도 있지만 왜 그런 요행을 바라죠? 당장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런 인격이 쓰레기 같은 사람밖에 없으니까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럼 그런 사람도 없으면은 어디서 어떤 교사를 불러오는 거예요? 필리핀 사람 데려와서 영어 가르치고 쿠바 사람 데려와가지고 역사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말인가요? 그러면 애들 기본적으로 발음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그런 교사 그런 외국인 교사들 어떤 무자격 교사들 데려다가 가르쳐 놓으면 학생들 학력 누가 인정을 해줍니까? 다시 말하자면 독립운동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독립운동이 그렇게 쉬우면 왜 이승만 박사 같은 분이 하시겠습니까? 그냥 내가 하지. 다 쫓아내고 김구고 안차하고 다 쫓아내고 차라리 내가 하지.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일이니까. 왜? 아무것도 기반이 없고 아무것도 체계가 안 잡혔으니까. 이승만 박사 같은 애국자가 나서서 책임을 지고 고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이들이 제기하는 이승만 박사에 대한 의미는 너무나도 치졸하고 우스꽝스러웠던 아예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더 가증스러운 것은 그들이 이승만 박사를 비방할 때는 역사를 숨기고 진실을 숨긴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대표적으로 숨기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본 내막기. 혹시 여러분들은 일본 내막기라는 책의 이름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도 평소에 못 들어보다가 얼마 전에 알게 된 책의 내용입니다. 심지어 이런 책이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내용인즉슨 일본은 반드시 미국을 침략한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언제 쓰여진 책이냐면 바로 진주만 폭격, 태평양 전쟁을 시작했던 진주만 폭격 6개월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진주만 폭격 이후에 일본 내막기는 사실상 예언서에 등극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정계, 심지어 미국 대통령급의 아니 그 이상의 영향력을 미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이 일본 내막기의 가치라는 것은 당시로서는 너무나도 중요했었는데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일본이 침략할 거라고 얘기하는 책은 단 한 권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일본과의 분쟁이나 일본과의 대립을 다룬 일본과의 전쟁 가능성을 다룬 책들은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책들은 그냥 가능성만을 제시했을 뿐이지 전쟁이 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일본과 미국의 국력 차이는 너무나도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생산량, 철강 생산량만 따져봐도 미국은 전쟁 기간 중 일본의 10배 철강을 생산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기가 10배가 나왔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미국의 국력은 사실 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 그 국력 이전에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의존하고 있는 수입 원자재, 중요한 단지 석유뿐만 아닌 석유, 철강, 고무 같은 그런 원자재 수입 비율이 무려 70%, 60%, 70%에 해당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총알만 안 쏘고 일본을 고사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본이 미국을 침략한다, 미국을 공격한다는 얘기는 자살행위죠. 한마디로 미치지 않고서야 일본은 절대 미국을 침략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방심하고 있는 미국 국민들에게 이승만 대통령이 말한 것입니다. 일본은 반드시 침략한다. 왜? 제정신이 아니니까. 미친놈들이기 때문에, 일본은 원래 그렇게 미친놈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을 침략할 것이고, 그거는 조선에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끼친 영향력은 너무나도 엄청났던 것입니다.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였다면 왜 이런 책을 썼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더 재미난 사실은 이 책을 1954년도쯤에 다시 발간한데 거기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평에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한참 일본은 경제를 재건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이승만 대통령은 이것은 이놈들이 단순히 경제 재건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시 미국을 침략하기 위한 힘을 기르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을 조심해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너무 안타깝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한일 수교를 거부했던 이유죠. 그리고 또 그들이 숨기는 것, 토지개혁. 물론 대표적으로 이승만을 반대하는 백년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는 토지개혁 자체를 숨기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토지개혁에 대한 폄하와 비방, 왜곡은 너무나도 한심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토지개혁의 이유란 첫째, 민심을 얻기 위해서, 둘째,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셋째, 미군정이 원해서, 기타 등등. 토지개혁이 여러분, 국민이 원하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뭘 한다. 이거는 세상 어떤 올바른 정치지도자도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국민이 원하는 거라고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해서 정치를 하지. 그럼 왜 정치를 합니까? 왜 통치를 하고? 그리고 미군이 원해서 토지개혁을 했다. 세상 천지 미국이 지배하던 데서 그런 토지개혁이 일어났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왜냐면 미국도 바보는 아니거든요. 토지를 지배하는 몇몇 지주들한테서 뭔가를 얻어내는 게 편하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수많은 농민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뭔가를 얻는 게 더 쉽겠냐 이 말입니다. 이 토지 개혁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여러분 막사이사이 대통령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막사이사이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성군으로 이름 높은 대통령입니다. 필리핀의 공산주의를 거의 정책으로 무너뜨렸어요. 군사 행동이 아니라 정책만 가지고 너무 국가가 청렴하게 돌아가고 대통령 본인이 너무나도 국민을 위하고 청렴하게 행동하니까 공산주의 조직 자체가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 대통령 그분의 그 막사이 대통령 그분의 업적 때문에 그런 분도 토지개혁 시도였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이군정이 원했다? 그렇다면 한번 관련 자료가 있으면 그런 식의 무혈 토지개혁이 성공한 예가 있으면 이군정이나 어느 나라든 한번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고 무엇보다 감추기 힘든 사실 세 번째, 이승만을 철저하게 독립부 탄압으로 매도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 누구? 박응만이라는 독립운동가를 목록이 찜질해서 쫓아냈다. 박응만이라는 독립운동가를 탄압했다. 아주 잘 써먹는 거죠.
대충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같이 하와이에서 독립운동하던 사람인데 자기 권력을 위해서 박용만을 테러를 하고 쫓아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가르쳐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 박용만이라는 독립운동가가 정작 어디서 죽었는지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 죽었는지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정의 총탄에 운명을 달리하십니다. 박용만이라는 이 독립운동가가 가지고 있던 자금에 대한 욕심을 부리고 돈에 눈이 멀어서 같이 독립운동하는 독립운동가를 총으로 쏴 죽인 겁니다. 관련자 명단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인터넷에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나무위키백과 한번 살펴보시고, 이 사건 때문에 당시 이승만과 서재필, 안철호 같은 독립운동가들은 인정을 극도로 비판했으며 그들의 독립투쟁론에 크나큰 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이승만 대통령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앞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한심하고 어리석은 얘기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미국의 앞잡이라면 왜 미국하고 그렇게 대립을 했을까요? 왜 사사건건 미국의 정책에 반대를 했을까요? 왜 방공포를 석방하고 휴전을 반대했겠습니까? 그것은 정작 이승만 대통령이 앞제가 아닌 미국을 진정 사랑하고 한국을 사랑하는 진정한 독립운동가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앞제비는 여러분, 친일파가 일본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친일파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는 겁니다. 친일파는 그냥 일본을 이용해 오는 놈들이에요. 친일파 중에 일제가 망했을 때 활복했다는 사람 한 명이라도 본 적 있습니까? 다 친일파로 넘어갔었지? 그런 말 그대로 미지 앞제비, 친일 앞제비, 미지 앞제비하고 정말 미국을 사랑해서 미국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걱정하고 미국이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했던 그런 진정한 애국자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승만 대통령의 진심을 몰랐기 때문에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사실은 역사에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후일 1954년도에 일본 내막기를 다시 출간하는데 그때 쓴 평에 의하면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일본이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게 아니라 바로 미국을 침략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일본한테 또 속아 넘어가고 있다. 바로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과의 수교를 거부했던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일본이 미국을 침략하는데 도움이 되고 동조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았던 것이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일본은 미국에 대한 침략 야욕을 벌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일본이 미국에 대한 침략 의지가 없는데 왜 핵무기 개발에 그런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는 것입니까? 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 관련 기술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과연 일본의 의도가 미국한테 잘 보여서 그걸로 한 자리 잡자 이것만이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는 이런 이승만 대통령을 비방하는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역사를 남이 가르치는 대로 배우지 말고 자기 스스로 찾아서 배워야 된다. 그러면 진실은 결국 언젠가는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